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목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책 표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용이 되겠지만 사실 책 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인상을 무시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표지 때문에 책을 사게 되기도 하고 책의 매력을 배가시키거나 혹은 좀 덜 돋보이게 하는 그런 영향을 주기도 하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책 표지도 꽤 유심히 보는 편인데 책 표지 때문에 어떤 책을 안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책 표지 때문에 책을 사게 되는 그런 경우는 꽤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면 또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 표지들을 항목을 좀 나눠서 쭉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책 내용에 대해서는 깊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진짜 표지,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멋있는 표지입니다. 이거를 뭐 카리스마가 느껴진다고 해야 할지 웅장하다고 해야 할지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좀 고민을 했는데 요점은 멋있는 표지. 제가 생각했을 때 멋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표지들입니다. 우선 보여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JMG 르클레지오 작가의 사랑의 대지라는 책이고요. 일단 저는 바다나 호수, 강 이런 물의 이미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물소리도 좋아하고 근데 이 표지가 바로 바다의 이미지를 담고 있어서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게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아주 맑고 얕은 바다의 물결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원형에는 이게 모래 언덕 같이 보이는데요. 모래 언덕이랑 하늘 이게 약간의 홀로그램 처리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색감부터 이미지까지 정말 멋있는 표지예요. 이 바다에 발을 담그고 풍덩 빠져들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문제는 제가 이 책을 작년 봄인가? 그때 사서 지금까지 여러 번 읽기를 시도를 했었는데 번번이 한 6, 70쪽 그 정도를 넘기지 못하고 실패를 했어요. 서술 방식이 저랑 맞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표지가 너무 멋있어서 도저히 이 책을 포기하지 못하고 나는 이 책을 좋아하고 싶다. 이 책을 좋아할 수 있다. 언젠가는 좋아하게 될 것이다. 막 암시를 걸면서 매번 시도를 했던 그런 책입니다. 결국은 아직도 반의 반도 못 읽었지만 언젠가는 다시 시도할 거예요. 책 표지에 몸을 던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표지 찾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표지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보세요. 반짝반짝.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이 사랑의 대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또 멋있다고 생각한 표지는 바로 이 두 권입니다. 매들린 밀러 작가의 아킬레우스 노래 그리고 키르케라는 책인데요. 이 책들은 몇 달 전에 출판사에서 영상 제작의 의무 없이 보내주신 책들이에요. 광고 아니고요. 정말 표지가 멋있어서 딱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왜 멋있는 표지 항목으로 이 두 권을 가져왔는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킬레우스의 노래 이 책을 너무너무 좋게 읽었다고 강력하게 추천드린 바 있는데 각각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킬레우스와 파트로클로스 그리고 키르케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책들이에요.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이 일러스트 그리스 신화 속의 인물들의 그런 웅장한 힘이 느껴지는 그런 그림들이고요. 그리고 이 표지의 전체적인 색 조합도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눈에 띄는 강렬한 색 조합인데 또 이 색깔들이 묘하게 잘 어우러져요. 그리고 보시면 이 테두리에 금박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 책은 멋있다라는 사명을 갖고 디자인하신 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화려하고 또 이목을 확 집중시키는 그런 표지인데요. 올해 제가 만난 책 표지들 중에 가장 멋있는 책들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저 이런 디자인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가 화려하고 멋있는 것들로 꽉 들어찬 그런 표지? 아니 정말 너무 멋있어. 내용도 멋있는데 일단 오늘은 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이니까 그래서 이 책들도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타이틀이 좀 특이하죠. 미술관에서 만날 것 같은 2층 전시실에서.
이 느낌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생각을 하다가 딱 생각난 게 그 미술관 전시실이라는 공간이었어요. 보시면 압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이 책을 가져왔는데요. 백수린 작가의 여름의 빌라라는 책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딱 아시겠죠? 화가가,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그린 그림을 표지로 사용한 것 같은, 실제로 이 책은 알프레드 시슬레라는 인상파 화가가 그린 작품을 표지로 가져온 거더라고요. 검색하니까 자연을 대상으로 물과 숲의 반짝임을 묘사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책에 수록된 백수린 작가님의 작품들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끔 소설을 읽을 때 이야기의 색감 같은 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물론 굉장히 추상적이고 좀 불분명한 이미지일 수 있지만 어떤 소설에서는 장밋빛 레드, 아주 강렬한 색감이 떠오를 수가 있고 새파란 바다의 색감이 떠오를 수 있고 또 탁한 회색이나 혹은 무채색 계열의 색감이 두드러질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연한 파스텔 톤의 색감 혹은 이제 막 새잎이 돋기 시작한 그런 자연의 풍경, 린넨천의 색감 이런 게 생각이 났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런 감상이 이 표지에서 영향을 받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표지가 소설이랑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은 책을 읽고 나서도 쭉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책 보여드렸습니다. 진짜 표지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다음 책은 이 책입니다. 이상우 작가의 두 사람이 걸어가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제가 어제 서점에 가서 산 책이에요. 근데 표지를 보고서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그런 책입니다. 이 물감인지 석고인지 이 질감이 굉장히 생생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배경으로 언뜻 보이는 이런 푸른색의 색감. 그리고 이 표지에는 제목과 작가, 출판사가 안 적혀 있어요. 물론 이 책 등에는 이제 쓰여 있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가, 뭐 문학과지정사, 이상우 이런 이름들이 적혀 있는데 이 정면에서 바라보는 표지에는 아무런 텍스트도 적혀 있지 않다는 거. 그 점에서 추상적이면서도 좀 시원하고 또 서늘한 그런 느낌이 느껴졌고, 정희민이라는 작가님이 만드신 작품을 이제 표지로 사용한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책 날개 같은 부분에 표지를 누가 디자인했는지 혹은 어떤 작품을 표지로 사용했는지 이런 게 적혀 있어서 참고하기가 좋더라고요. 제가 이상우 작가님의 소설은 이번에 처음 읽게 되는 건데요. 처음 몇 페이지를 읽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또 약간은 난해하게 느껴지는 서술 방식이라서 좀 쉽지 않은 면이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미술관 2층 전시실에서, 특히 현대미술 전시하는 그 전시실에서 만날 것만 같은 그런 표지. 진짜 이렇게 표지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게 되는 그 정도로 질감이 잘 인쇄가 된 그런 표지라서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 표지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이 책입니다. 김혜진 작가의 불과 나의 자서전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현대문학출판사에서 몇 달 전에 영상 제작의 의무 없이 보내주셨던 책인데 역시 광고가 아닙니다. 이 책은 현대문학에서 나오는 핀 시리즈 소설선의 24번째 책인데요. 이 표지는 송지혜 작가님의 작품 중에서 일부를 표지로 사용한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큰 그림인데 그거를 6분할을 해서 이 부분을 이제 표지로 사용을 한 거고, 핀 시리즈 중에 다른 책들은 이제 또 각 파트를 하나씩 표지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을 표지로 한 책들 이외에도 현대문학 핀 시리즈의 책들은 다 표지가 멋있는 것 같아요. 쭉 살펴보니까 이 작품은 원래 47 곱하기 48cm의 그림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사이즈의 작품을 딱 눈앞에서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일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지금 이 종이 안에 담긴 그림은 너무 작아서 디테일한 면을 감상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표지가 흑백이라서 더 멋있고 좀 신비로운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일러스트 자체도 그렇지만 사실 이 책 자체는 재개발과 주거 문제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진짜 이 사회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 이런 거에 관한 내용이라서 참 읽다 보면 마음이 착잡해지기도 하고 무거워지는 그런 내용인데 이 표지가 너무 신비롭게 생겨서, 그리고 제목이 어떻게 불과 나의 자서전이야. 진짜 이런 제목을 어떻게 지을 수 있지? 아무튼 표지에 관한 영상이니까 표지 얘기만 하자면 네,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던 표지고 미술관에서 이 작품을 좀 감상을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그런 표지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보여드렸습니다. 미술관 2층 전시실에서 만날 것 같은 책, 또 한 권의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전원경 작가의 페르메이르라는 책이고요.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 중에 한 권인데 클래식 클라우드 그 시리즈 표지 예쁜 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제가 그 중에서 특히 이 페르메이르를 고른 이유는 제가 페르메이르의 작품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방 안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과 그 아늑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좀 쓸쓸한 그런 느낌? 되게 좋아하는데요. 사실 페르메이르 하면 가장 유명한 게 진주 귀걸이 소녀잖아요. 근데 왜 그 작품이 아니라 이 작품을 표지로 걸었느냐? 그 이유는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짐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표지에 있는 이 작품은 페르메이르가 그린 회화의 기술이라는 작품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그림과 표지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화가의 인생과 또 내면을 고려해서 선정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과 이 어떤 따뜻한 갈색 내지는 베이지 이런 색감의 조화, 그리고 클래식 클라우드의 이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는 표지라서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딱 그 출간 소식을 봤을 때 와, 표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책이고, 정말 미술관 전시실에서 볼 법하다는 타이틀에 충실한 그런 표지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이 책도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표지라서 네,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사실 클래식 클라우드 표지는 다 멋있는데 이 책 대표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타이틀 그대로입니다. 외국 페이퍼백 원서 느낌의 표지. 사실 제가 뭐 외국 페이퍼백 원서를 특별히 엄청 좋아해서 고른 거는 아니고요. 그냥 책을 골라보니까 그런 느낌이 나서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던 거고요. 책 표지에 국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에 들면 그게 가장 멋있는 표지인 거죠. 우선 보여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에거서 크리스티 작가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라는 표지인데 재작년인가 알라딘에서 나왔던 리커버 특별판이에요. 이게 오리엔트 특급 살인이랑 살인을 예고합니다도 같이 리커버돼서 나왔고 그 책들도 정말 멋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거 뭐지?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이거 표지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얘를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가장 재미있게 읽기도 했고 제가 어떤 의미에서 외국 페이퍼백 원서라는 타이틀을 붙였는지 아시겠죠? 이런 페이퍼백, 반양장본에 책 날개도 없고 또 빈티지한 느낌? 코팅이 안 된 표지라서 이런 그런 종이 질감이 잘 살아있어요. 그리고 표지 안에도 굉장히 빈티지하고 감각적인 일러스트가 몇몇 그려져 있고 심플하면서도 이 책 안에서 뭔가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라는 경고를 하는 그런 직관적인 일러스트라서 되게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색감 역시 이런 베이지 톤의 검은색인가? 아주 짙은 갈색처럼 보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리고 이런 붉은색, 이런 색 조합도 너무나도 마음에 들고 저는 사실 표지가 찢어지거나 좀 구겨지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하는 마음에 아주 조심스럽게 모셔놔서 지금 거의 새 책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세월의 흔적이 더해졌을 때 더 멋있을 것만 같은 그런 표지가 아닌가 싶어요. 영국의 어느 오래된 중고 서점 한 귀퉁이에서 발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되지 않을까. 세월의 흔적을 더 이제 간직하게 되면. 아무튼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표지라서 이 책 진짜 너무 귀엽고요. 뒤에는 이렇게 너무 멋있어요. 또 하나 보여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작가의 100년의 고독. 이 책은 한 3년쯤 전인가 예스24에서 단독으로 판매했던 리커버 특별판이고요.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에 100년의 고독이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1, 2권으로 나뉘어져서 나왔는데 이 책은 합본으로 나왔던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읽은 분들이라면 왜 표지에 돼지 실루엣이 있는지는 아마 아실 거고 이 표지의 질감이나 스타일 자체는 사실 외국 페이퍼백이랑 사뭇 달라요. 그러니까 방금 보여드렸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이 책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지만 그래도 표지에 이 이름들이 원어로 쭉 쓰여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저는 딱 보고서
원서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그 오리지널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 원래 백년의 고독 그 책 있잖아요. 그게 있고 또 그 책으로 백년의 고독을 처음 읽었었거든요. 네, 이 표지가 너무 멋있어서 그래서 같은 책이지만 그때 또 샀었습니다. 이미 있는 책인데 표지만 다른 책을 또 사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책 표지 또한 책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그 자체로도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책이라면 구매 또한 하나의 애정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마음에 드는 표지, 뭐 리커버, 특별판 이런 게 나오면은 제 마음에 드는 그런 책이라면 또 사는 편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 책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노란색과 검은색의 이 색 조합도 정말 마음에 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귀여운 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는 귀여운 거를 좋아해요. 근데 또 저만의 어떤 철학과 기준이 있어서 나름 귀엽다는 표현을 그렇게 아무데나 막 붙이지는 않는 편이에요. 근데 이 표지들은 정말 귀엽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지들이라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책입니다. 루시모드 몽고메리 작가의 빨강머리엔이고요. 이 책은 제가 작년에 광고 영상을 만들었던 걸클래식 컬렉션 중에 한 권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광고 영상이 아니고 역시 이 책도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그 컬렉션에 총 4권의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표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4권 다 예쁘고 귀엽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빨강머리엔 표지가 제일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파란색 배경 때문에 제가 얼마나 파란색을 좋아하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표지는 라이플 페이퍼 컴퍼니의 애나 본드 디자이너님이 그리신 표지인데 전체적인 색 조합이나 이런 제목의 서체 그리고 귀여운 일러스트와 예쁜 색감으로 그야말로 꽉 들어찬 그런 표지입니다. 예쁜 표지, 귀여운 표지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책이고 심지어 이 앤이 입고 있는 원피스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외국 북튜버들 영상을 처음 보기 시작했을 그때쯤에 이 책 그 시리즈가 뒤에 배경이 있는 거를 보고 나도 저 책 너무 갖고 싶은데? 표지가 너무 예쁘고 귀여운데? 한번 영어 원서로 사서 읽어볼까 했었던 그런 책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돼서 똑같은 표지로 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너무나도 기뻤던 그런 책이고 더 설명이 필요할까 싶은 너무나 귀엽고 예쁜 그런 표지입니다. 그리고 또 보여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 정세랑 작가의 보건교사 아는영. 이 책은 출간 5주년과 넷플릭스 영상화를 기념해서 나온 리커버 특별판인데요.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색감이 아닐까 싶어요. 연두색과 연보라색, 그리고 형광주황색이라는 되게 독특한 그런 색 조합. 그리고 책상에는 아는영이 사용할 것 같은 그런 무기들과 약간의 보건용 도구들 그려져 있고 이 책 뒤에는 오리 엉덩이와 그리고 하얀 천을 뒤집어 쓴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겉표지 안에는 이런 또 유령 같은 존재들이 그려져 있고요. 제가 앞서 보여드린 빨강머리 앤이랑은 좀 다른 의미에서 또 귀여운 표지인데요. 빨강머리 앤이 정말 귀여운 일러스트 그 자체를 보여준다면 이 책 표지는 귀여운 상상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책 내용과도 아주 긴밀하게 연관된 감상인데 이 표지 전체에 귀여운 바이브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 그래서 네, 역시 보건교사 아는영도 원래 책이 있기는 하지만 아는영 샀고요. 잘 보시면 이 표지 가운데에 은색 동그라미가 또 은박으로 들어가 있는데 각각 한글 모음에 아, 으, 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영의 모음이죠. 이런 포인트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 책도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영상에서 자세히 보여드린 적이 있었나요?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너무 예쁜 표지라서 이 책은 제가 책장에 그러니까 이렇게 책등 보이게 이렇게 꽂아놓지 않고 이렇게 정면으로 그렇게
나름의 전시를 해둔 그런 표지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최애가 있는 표지. 의외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캐릭터가 겉에 있는 표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그 영상화가 돼서 표지에 포스터가 붙었거나 혹은 그 연예인이 직접 썼거나 혹은 그 캐릭터에 관한 책이거나 뭐 이런 게 아니면은 웬만해서는 좀 만나기 쉽지 않지 않나 싶은데 저는 가지고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일단은 이 두 권인데요. 파트리샤 하이스미스 작가의 캐롤이라는 책이랑 필리스 나지 작가의 영화 캐롤 각본집입니다. 제 기억에 이 각본집, 이 표지와 이 케이스는 초판 한정이었나 그랬던 것 같고요. 엄밀히 말해서 이 사진이 있는 거 요거는 표지가 아니라 케이스예요. 그래도 이 겉에 이 케이스에 제가 좋아하는 배우님이 계셔서 가지고 왔습니다. 요 책도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일단 저는 케이트 블란쳇 배우님을 정말 좋아하고요. 영화 캐롤도 당연히 좋아하고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끼면서 봤어요. 그래서 얘네도 샀던 건데 이 캐롤 책, 요 책은 제가 기억하기에 이 영화 포스터 표지 말고 이 안에 보면은 이런 표지가 있어요. 되게 심플한 그런 표지인데 이 표지로 또 판매를 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영화 개봉을 하고 나서 이제 이 겉표지를 씌운 거겠죠? 제가 이 겉표지를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책을 살 당시에 저는 영화를 너무나도 인상 깊게 본 직후였기 때문에 꼭 이 표지로 갖고 싶었고 그래서 서점을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마침내 딱 이 겉표지를 가지고 있는 이 책을 발견을 한 겁니다. 색감도 따뜻하고 볼 때마다 영화를 봤을 때 그 기억 그리고 벅차올랐던 감정 이런 게 떠올라서 너무나 좋아하는 표지입니다. 사실 저는 소설보다는 영화를 더 좋아하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너무나도 멋있는 표지. 그리고 이 각본집, 얘는 뒤고 이제 여기가 앞인데 저는 초판을 사서 이 표지에 이 케이스를 받았던 거거든요. 이 안에 이 표지도 아주 고급스러운 푸른색 천으로 이렇게 너무 멋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는 이제 판매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라딘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판매하고 있는 표지도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림자처럼 일러스트가 그려진 게 너무 멋있어서 그것도 사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가격이 조금 부담이 돼서 그거는 아직은 살 계획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영화 캐롤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라고요. 이 표지, 저의 최애 배우님이 계신 표지 안 보여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 찰스 M. 슐츠 작가의 리드 온 스누피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원서예요. 피너츠 만화 중에 몇 편을 셀렉을 해서 담은 책이고 안에는 당연히 만화가 담겨 있습니다. 저의 최애 스누피가 그려진 책이 집에 몇 권이 더 있기는 한데 그중에 저는 이 표지가 제일 좋아서 가지고 왔고요. 스누피가 배낭을 메고 지도겠죠? 지도를 열심히 보고 있고 그 앞에서 마시랑 페퍼민트 패티가 아주 묘한 표정,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그림 자체가 너무 귀엽고 또 재미있고 피너츠 특유의 그 유머가 느껴지는 표지라서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런 빈티지한 느낌도 너무 좋고 당연히 안에 있는 피너츠 만화도 좋아하고 그래서 같이 골라봤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의 최애. 아마 모든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제 영상을 보셨다면 저의 최애 스누피.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책들을 보여드렸는데요. 할 수만 있다면 이 표지들을 정면에서 딱 보이게 책장에 좀 전시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작품이고 저의 애정이 가득 담긴 그런 표지들인데 저에게는 그런 전시할 공간이 없어서 최고의 표지를 찾기 위해서 힘써주시는 표지 담당 디자이너 혹은 출판사 관계자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더 크게 느끼는 영상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책 표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표지를 볼 때 나만의 기준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댓글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